설명에 녹화를 해놓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학생들 지금 여러 학생들 어머님들이 오셨을 텐데 뭐 저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 물리 인증제 관련이랑 그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물리를 공부해 나가는 전체 과정 같은 거 제가 간단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한 건 그 뒤에 영상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주제는 물리 인증제인데요. 물리 인증제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영재고 학생들의 취미생활 같은 건데요. 네. 맞아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증제가 있어야 무슨 서울대 1차가 통과할 수 있다는 등 막 뜬 소문이 도는데 진짜 뜬 소문이고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건 영재고 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고 그냥 한 3학년 되는데 아직도 없다. 그럼 좀 창피한 뭐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인증제 시험은 1년에 2번 있는데 지금 설명드릴 건 2월 중순쯤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2월 중순쯤에 있는 2020년 1차 시험입니다. 인증제는 보통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0문항의 일반 물리학 수준으로 구성이 돼요. 인증제가 시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1, 2급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1, 2급 시험을 보려면 인증제의 구성상 이게 무슨 바둑 급수 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3급이 있어야 돼요. 3급 자격자에 한해서 2급이나 1급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특혜가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한데 일단 다니고 있으면 3급은 인정을 해줘요.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재학생이다. 심지어 입학 예정생조차도 3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급이 있다 치고 1, 2급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3급을 대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 2급을 보는데 30문항의 일반 물리학 시험이고 보통 보면 한 20문항 정도는 난이도가 낮아요. 저난이도의 문제들이고 저난이도라고 하시면 뭐 알아야 풀죠. 어쨌든 알기만 하면 풀 수 있을 정도 문제인데 문제는 한 10문항 정도가 좀 말이 안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0문항 정도는 최소한 어떤 미적의 복잡한 계산이나 뭐 내신 문제로 치자면 거의 서울영재고나 경기영재고나 이런 그때 난이도 높게 나오는 내신 문제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미적 계산도 들어가고 어떤 복합적 개념도 들어가고 또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뭐 새로운 신선한 상황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학회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봐서 뭐 1급하고 2급이 시험 문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봐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절대평가적 개념이 있습니다. 1급이고 70점 이상이 나오면 70점 이상에서 80점 이하는 2급이 나와요. 70 이하는 그냥 안 가르쳐줘요.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2번 기회가 있으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좀 널널할 때 애들 보면 그닥 널널한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요. 근데 방학 때 한번 공부를 해갖고 그 방학 때 시험 한번 봐보고 계속 이렇게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보통은 물리 좀 하는 애들은 2학년 1학기나 뭐 좀 잘하는 애들 1학년 2학기 그럴 때도 많이 통과하기도 하고요.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이제 내신이 한 바퀴 다 돌 때쯤에 한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웬만한 애들은 다 통과해요. 물리에 좀 뜻이 있는 학생들은. 예. 진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입학을 하게 되면 영재고 내신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 않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하면 1학년 1학기 과정에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해서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내신 범위만 막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전과정 시험이다 보니까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 백수인 입학 전 학생들은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아마 전체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배우는 애도 그렇고 전체 과정을 쭉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리에 좀 애정과 공부하는 애들은 오히려 입학 전에 통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입학 전에 하든가 아니면 이제 물리를 전체로 쭉 다시 자기가 본 시점에 통과를 하든가. 어쨌든 제 수업은 지금 이 시험이 이렇다 보니까 물리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보는 그런 식의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물리 전체 과정을 다 본다는 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령껏 제가 쪼개봤는데 일단 화요일 수업하고 토요일 수업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업에는 보면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 물리 1권 여기는 2권의 내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물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큰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권 쪽은 역학 연력학이고요. 이쪽은 전자기, 뭐 파동, 현대물리 이쪽 파트가 돼요. 물론 이 수업은 이제 5회차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험 일자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작년과 준해서 그냥 이 정도로 잡았고요. 시험은 1월달 되면 개강을 할 거, 그러니까 이 수업은 1월달에 개강할 거고 보통 1월에 4회, 2월 첫째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회가 나갈 텐데 5회 동안 이걸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증제에 많이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좀 그냥 아주 어려서부터 다룬 것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서라는 건 영재고를 뭐 이렇게 제일 뽑기해서 간 게 아니니까 그 영재고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뭐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어요. 그런 과정들은 스킵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따로 강의하지 않고 주로 강의하는 게 이제 회전역학, 여기 파동역학, 그다음 뭐 중력, 유체, 열, 뭐 진동 이런 파트들이 학생들이 약한 파트들도 좀 이런 파트들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제가 많이 가르쳐봐도 2학년, 3학년 돼도 여기를 여전히 좀 두려워해요. 이게 참 각인효과 무서운데 중학교 때 하던 게 여전히 쉽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막 밤에 불법 자습해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했던 게 커서도 그게 쉬운 거고 영재고 와서 새로 배우고 이런 거 아무래도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파동역학, 중력도 꽤 어려워하고 유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고요. 회전역학이나 진동이나 열역학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랑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이런 파트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학생들이 지금 많이 공부했던 뭐 전기회로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빼고 어려워하는 파트 뭐 전자기, 그러니까 전기장, 축전기, 그다음에 여기 뭐 유도 전자기장, 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도 뭐 별로 의미는 없고 하여튼 컨셉은 뭐 전 과정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게 전 과정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지만 많이 출제되고 학생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시간 구성을 보면 시간은 3시간 30분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편하게 좀 사람이 쉬기도 해야 되니까 200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 한 100분 수업은 이론 강의랑 이론을 익힐 수 있는 뭐 개념 문제들 이런 걸로 뭐 평소 수업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평소 수업처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겠습니다. 인증제 자체가 이렇게 매우 어려운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 건 나중에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고 인증제에 필요한 이론 정도 수준에서 10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편의상 1교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저게 30문항인데 어차피 화, 토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15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항이고 시간이 저쪽에 1시간 반인데 저희는 좀 줄여가지고 한 뭐 35분에서 40분 정도? 네. 이렇게 해서 15문항 모의고사를 그냥 이 교실에서 실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채점은 뭐 제 조교들이 해가지고 결과가 나갈 텐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할 겁니다. 이때 해설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 텐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분의 1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서 학생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했는데 이건 맞지 않는 가정이죠.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도 당연히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는 3분의 1만 내는 게 아니고 일반 물리학 1권에 있는 전체를 내는 거죠. 모의고사는 전체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론 수업하지 않았던 파트들이 이론에서 빠진 파트들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기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론 설명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정도 수준은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익숙한 파트 위주라서. 그래서 이론 설명할 때 빠진 부분들은 이 모의고사에서 전체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 문제에 등장을 하고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해설 강의를 할 때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 플러스 당일 수업에서 배운 당일 수업 내용 문제도 나오죠. 거기 제가 지금 설명 자료에 써놨는데 비율은 이게 한 10문제, 이게 5문제 정도 돼서 15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지금 다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사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작년에 겨울방학 때도 인증제 수업을 제가 할 때 한 40-50명 정도 와서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똑같이 화요일 토요일 했는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30문항 시험을 봐봤어요. 근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이게 더 좋아요. 전체 과정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고,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점수를 올려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30문항을 토탈로 시험을 딱 보고 30문항 풀이를 딱 해주면 자기한테 모자란 부분을 팍팍팍 하고 되는데, 제가 작년 겨울 때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애들이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교실에 한 3-4명밖에 없어요. 그런 강의가 필요한 애들보다 오히려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의 이론 강의를 하고 그걸 당일날 시험 봐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으로 실력이 좀 더 늘 수 있겠다 싶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 구조를 완전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 매일매일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한 체크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업 내용은 이렇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2가지로 구성이 될 텐데, 교재는 이 100분 이론 강의, 100분 이론 강의를 위한 교재가 1권으로 나갈 거예요. 이건 화요일, 토요일 합본으로 나갈 겁니다. 합본 교재로 나갈 거고, 물론 우리 수업은 이 교재로 쭉 진행이 돼요. 근데 교재 이외에 매일 모의고사가 나가겠죠? 이 매일 모의고사는 매일 나가고 그거에 대한 해설지가 매일매일 나가게 될 텐데, 학생들이 약간 보관 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도 보관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긴 할 텐데, 이거 수업이 종강 시점에 이 모의고사 합본 책을 나눠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본 책을 제가 학생들 종강 시점에 그냥 다 나눠줬어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텐데, 학원 측에 그걸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저기 무슨 F 모 학원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학생들이 와서 책만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에서 책을 팔아도 되냐고, 그래서 파시라고. 그래서 얼마에 팔까요? 그래서 학원에서 비싸게 팔아도 되냐요? 그래서 비싸게 파시라고. 그래서 5만 원인가? 네, 팔았어요. 책이 작년에 한 300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빌딩 세울 뻔했는데, 어쨌든 제 책이 좋아요. 그래서 눈독 들이는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책은 이건 수업을 쭉 들은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배포가 될 겁니다. 무료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영상은 제 수업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수업이 다 영상으로 기록이 돼서 학생들한테 나가요. 영상은 당연히 이론 강의랑, 애들은 시험 보는 거 영상으로 찍어봤자니까 그건 빼고요. 그 시험 본 해설, 모의고사 해설, 그 영상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화요일이나 토요일 수업을 애들이 하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바쁜지, 저게 둘 다 듣는 거 불가능하다, 하나만 들으면 안 되냐? 되죠, 당연히 됩니다. 네, 되는데 당연히 물리 전체를 시험 보는 거다 보니까 하나만 들어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50점은 불합격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으면
효과가 또 떨어지고 둘 다 들어야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듣는 경우 학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영상으로 듣는 경우는 반드시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수업은 어쨌든 문제풀이 수업이고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수업이고 인증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시험인데 이게 맨날 듣는 건 애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듣는 거 완전 프로페셔널해요. 앉아갖고 듣는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를 봐봐야 돼요. 반드시 이런 수업은.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만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영상 수강자는 그 영상 시청 전에 반드시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건 꼭 어머님들이 뭐 지켜주셔야죠. 학생들은 하겠습니까? 그냥 보면서 맞추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나서 꼭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에 대한 건 이렇게 쭉 다 설명을. 네. 숙제는 저 교재 내에서 아마 이번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100분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론 설명하기. 그러니까 제가 이론 설명하고 아마 거기 책에 있는 문제 한 30~40% 다 못 풀어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학생들이 숙제를 해와야 되고 뭐 안 풀어준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당연히 다 나갈 거고요. 조교도 뭐 같이 질문 받고 할 겁니다. 네, 뭐 지금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왕 많이 모이신 김에 광고를 좀 하면 일단 인증제의 수업으로 계획된 건 이건데 이게 수준이 맞지 않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만 들으면 인증제 1, 2급이 나오나 보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문항을 1시간 반 안에 그렇게 풀어가지고 80점 이상 맞는다는 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수능 시험 같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회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면 올해 인증제는 약간 무리인 것 같다. 경험 삼아 보는 거고 좀 더 착실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제가 지금 강좌가 일반 물리학 강좌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시간이 맞지 않다거나 뭐 기본적인 더 수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인증제 수업한 거 말씀드렸는데 인증제 딱 해서 처음에 개강하고 30문제를 쫙 나눠줬어요. 30문제 풀어라. 1시간 반이다. 한 5번까지 풀고 3명이 나가더라고요.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영재고 특히 1년을 다닌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1학년이라고 하면 뭐 밖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게 영재고가 크게 두 가지예요. 1학년 때 고등학교 물리를 쭉 나가는 학교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물리 쭉 나가고 2학년 때부터 일반 물리 나가는 학교들. 그런 학교에서 고등학교 물리만 한 다음에 인증제를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3급 봐야죠. 그건. 근데 3급 이미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또 일반 물리를 차근차근 나가는 학교들조차도 1학년 때 1년 동안 일반 물리 다 나가지 못해요. 아마 한 반이나 많이 나와봤자 3분의 2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공부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 뭐 어디가 부족한지 학생들이 더 잘 아는데 어쨌든 지금 나는 올해 인증제를 이렇게 모의고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착실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일반 물리 강좌를 듣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세 파트로 제가 구분했는데 이 1권 파트는 쪼개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었고요. 역학, 연력학 파트 전체. 이건 거기 자료에 있는 대로 그냥 금토에 수업이 있습니다. 주당 2회 수업이 있고 이건 총 12회 수업을 할 거예요. 겨울 동안에. 뭐 이건 학교나 학년 같은 건 구분 없이 뭐 학교나 학년보다 학생들 개인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수업의 난이도나 학생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고등학교 물리는 당연히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고등학교랑 겹쳐지는 부분들은 거의 다 스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물리 강좌는 고교 물리는 다 완료가 돼 있고 미적이랑 기백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고등학교 수학도 다 완료가 돼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이 지금 제가 합격자애들 대상으로 한 일반 물리 전체 강좌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결정적 차이가 지금 애기들은 제가 가르칠 때 그냥 거의 더하기 빼기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건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 애들이 수학도 못해 물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이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건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고등학교 물리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반 물리 수업이나 좀 더 심화된 개념들만 뽑아서 이 안에서 이제 문제풀이 이론 개념을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기 수업은 8회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전자기 수업은 화요일이었나? 아, 화요일이요. 화요일 잡혀 있고 광학하고 현대물리 수업은 토요일이었나? 네, 토요일이요. 이건 각 영재학교들 제가 팀 수업이랑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수업을 하면서 저것도 더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팀 수업이랑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팀 수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하시면 되고 팀 수업의 내용이랑 다르게 이건 일반물리 오픈 강좌라서요. 뭐 팀에 어디 들어가기 애매한다든가 시간이 안 맞는다 하면 일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픈 수업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수업과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위주의 제 생각에는 물리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던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파트를 설명 뭐 가볍게 한번 더 듣고 모의고사를 봐서 내 실력 확인해보고 싶다. 뭐 그런 학생들한테 최적의 수업일 것이고 난 내 실력은 확인 안 해봐도 알겠다. 지금 나는 저게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내신 강좌라고 하시면 어떤 예, 팀별 내신은 그러니까 그 다음 각 영재학교가 이제 교육과 중에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 학기에 그 영재학교의 내신 수업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학교마다 달라요. 뭐 다음 학기에 전자기를 한 학교는 전자기 수업을 할 것이고 다음 학기에 무슨 연력학 한다 그러면 연력학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건 전체 물리 일반 물리 전체를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강좌를 개강을 해놓은 겁니다. 네, 뭐 질문 좀만 받을게요. 오늘 여기 설명회 또 있나요? 실장님? 설명회 또 있나요? 이 자리에서? 그거 말고요. 예. 그러면 제 설명회 하나 듣자고 여기까지 오신 건데 뭔가 물어보셔야죠. 예. 뭐 꼭 이 칠판에 있지 않은 거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특정 영재고의 어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제가 뭐 특정 영역을 딱 집어서 여기 설명드리긴 뭐하니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예. 심층물리는 지금 현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11월에 카이스트 서울대 심층 수업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제가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쪽은 지금 어머님들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예. 제가 마이크 올릴까요? 볼륨? 예. 그러니까 심층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이 물리 심층이라는 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요. 대학 입학 때 물리 시험을 보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어디가 보냐면 서울대 물리학과가 봐요. 애들 지금 다 목표가 서울대 맞죠? 예. 목표가 뭐 아직까지 다 서울대일 텐데
이 서울대는 어머님들이 입시 제도를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게다가 뉴스에는 영재고를 위한 뭐 입시 제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서울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학과마다 시험 제도가 달라요. 과마다 시험 제도가 다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 시험을 어디서 보느냐? 서울대 물리학과가 물리 시험을 봐요. 입학할 때 30분 동안 면접으로 물리 시험을 봐서 물리 잘하면 뽑아요. 근데 물리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수학, 화학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수학과를 간다. 수학만 봐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시험 제도인데 면접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대를 진학하거든요. 자연대는 오히려 이제 멋모르는 일반고 애들이 용감하게 지원하는데 이 영재고 애들은 어떻게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내가 갈 길은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공대를 간다고요. 근데 공대 쪽이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 공대가 이 면접 시험 시간의 압박 때문에 수학만 봐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층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12월 달에 와서 어머님이 아니 서울대 물리 시험을 안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는 그럼 그동안 왜 했죠? 막 이렇게. 그래서 저 굉장히 난감한데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하여튼 서울대 물리학과만 물리 시험을 봐요. 예.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갈 생각이 아닌 학생들은 3학년 때 물리 공부를 한다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예. 왜 무의미하냐면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카이스트 있어요. 카이스트가 작년도에 완전 미친 듯이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입학시험. 그 전에는 입학시험이 진짜 영재고 애들 뭐 1학년 내신보다도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건 약간 변수가 있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뭐한데 어쨌든 카이스트는 수학하고 과학 시험을 봐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은 이제 여기서 기타 등등은 뭐 있을까요? 포스텍도 있고요. 다 쓰기 여백이 부족해서요. 예. 포스텍도 있고 연대, 고대 이런데 이제 특기자 전형들을 보면 그런 특기자 전형들은 시험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어차피 이쪽은 일반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을 안 배서 질문하기 때문에 영재고 애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의미해요. 그래서 심층 대비를 한다고 하면 카이스트의 물리시험, 카이스트 물리시험이랑 서울대 물리학과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 시험?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애들이 공부를 할 만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3학년 때. 필요한 학생들도 많지가 않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잘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기 필요하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데 매우 못해서 필요하거나. 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좀 더 많아서 이제 후자 대비하는 수업을 저도 좀 하긴 하는데 올해도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심층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보다 제가 장담하는데 인증제 시험이 한 10배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입학 시험의 심층제 수업, 심층 대비하는 수업의 난이도는 안 그렇겠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갔어요. 입학 시험에서 보는 건 고등학교 물리예요. 대학 입학이잖아요. 일반 물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건 일반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리 인증제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육과정도 일반 물리고 하니까 일반 물리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뭐 대학 시험이야.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학점이에요. 학점이 잘 나와서 학교에서 원서를 써줘야 가는 거지. 학교에서 원서를 써줬는데 가서 시험 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재학교들은. 그러니까 학점이 잘 나와야 돼요. 내신이 잘 나와야죠. 내신이 잘 나와서 학교에서 원서를 써줘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 시험은 뭐 일반 고들과 다르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학교에서 원서를 써줬다. 그럼 가서 붙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대전영재고 경기영재고 보면 그 한 해에 서울대 50명씩 가거든요. 원서 쓴 애들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재고의 3학년 그 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서울대를 보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한 해에 50명씩 서울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아는 척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분들이 전문가세요. 네, 그분들이 딱 해갖고 원서를 쓰러 이제 상담을 가실 거 아닙니까? 얘는 전자공학과를 쓰면 떨어지고 산림자원공학과를 쓰면 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예요.
전성학 갔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 그냥 학점이에요. 지금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뭐 다른 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제는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학점을 잘 따야 됩니다. 네. 그건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부 물리올림피아드라는 건 중등부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최우수 금상은상 이런 거 다 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리올림피아드는 편의상 고등 올림피아드라고 하면요. 특징이 통신교육을 해요. 통신교육을 해서 이 통신교육은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던데 예. 지금 하시는 거 엄마가 학생들이 엄마 몇 시에 틀어놔줘 로그인해줘 뭐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통신교육을 해서 그 물리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신교육 강좌를 봐야 돼요. 근데 보면 이제 3년째 똑같은 영상을 틀어주고 계신데 별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교육하고 뭐 과제하고 이런 성실성을 보여주면 시험 볼 자격을 줘요. 그래서 그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은 통신교육 수강을 다 하고 과제를 뭐 착실하게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하면 시험 볼 자격을 주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겨울 학교를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면 이제 학점이 부여가 되는데 보통 보면 A0 이상 정도 애들이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학점 A0 이상 정도 되면 겨울 학교에 선발이 되고 겨울 학교 내에서 뭐 합숙을 해서 캠프하고 그 다음에 국대 선발 국가대표 뭐 국가대표도 그래요. 취미 활동입니다. 그냥 이게 국대를 갔는데 국대가 됐는데 서울대에 떨어진 애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꼭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국가대표가 됐는데 서울대 관련 학과에 입시에 실패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대 선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코스를 가려면 일단 통신교육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신청이 아마 올해 한 12월 그때쯤 있을 겁니다. 12월쯤 있으면 올해 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올해 12월쯤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1년 동안 이 코스를 밟아서 성공하면 현재 1학년이다. 그럼 2학년 때 이걸 밟아서 3학년 때 국제대회 가는 거죠. 예, 국제대회는 뭐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뭐 내신 대비 빼고 그 영재고 학생들의 취미 물리 활동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오늘 수업이 딱히 없어서 3층에서 대기하고 있을 텐데 질문 있으시면 3층에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